이번 시간은 공구 장비 정리학인데요. 네. 그 장비 정리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밀링에서 사용하는 공구별로 해서 네. 그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 공구를? 엔드밀. 엔드밀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밀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구인데 이제 이 용도를 보면은 이제 이것이 홈을 판다든가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측면 가공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구의 재질이 네.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HS에서 하이스 고속도강을 가지고 만든 경우도 있고 이제 초경을 가지고 네.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공구 재질이 뭐냐 또 이걸로 가공하는 그 가공물이 그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절삭 속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엔드밀 작업이 사실은 밀링 가공에서 가장 많고 또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엔드밀 가공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엔드밀인데 요거는 이제 좀 모양이 다르게 생긴 홈이 있죠? 네. 이걸 무슨 엔드밀이라고 얘기하죠? 그 황상용 쓰이는 라핑 네. 엔드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용으로 쓰는 라핑 엔드밀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 정상용하고 달리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절삭 칩이 작게 끊어져서 이제 그런 이제 황삭하기에 적합한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공량이 많이 있을 때, 많이 남았을 때 이제 이 엔드밀을 사용하게 되겠고, 이 베이스 커터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위치에다가 이렇게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래야 되고, 이제 나머지 다른 공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콜렛이라든가 이런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가 실제 작업에서 필요로 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때 찾아서 쓰기가 편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 밀링 작업에서 공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정리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외에도 이제 그 밀링에서 쓰는 그 공구라 그러면 이제 그 바이서 척 핸들 이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작물을 고정할 때 함머가 있죠.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작업대 위치에 정위치에다가 놔두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바이스 척 핸들은 그 황삭 작업하고 할 때 기계에서 떨림이 많이 일어난대. 네. 그럴 때 떨리다가 잘못하면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빼서 이제 작업대 정위치에다가 놨다가 또 필요할 때 쓰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아예 습관으로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밀링 작업에서 장비의 그 청소와 청결이 아주 네.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청결하게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내가 가공하려고 하는 가공물이 이제 실제로 거기에 이물이 부착됨으로써 원하는 치수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청소를 해서 그 청결하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에 뭐 실제 작업하면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야지 능률이나 안전성을 올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했을 때와 그냥 뭐 그때 막 이렇게 나열했다가 이제 작업했을 때를 실제 그 시간 체크를 해보면 오히려 정리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작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링 작업에서 사용하는 공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절삭 공구는 날카로운 날에 의해 가공물을 깎아내는 데 사용되는 공구로 밀링 가공에서는 페이스 커터, 엔드밀 등이 있습니다. 밀링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액세서리에는 아버척, 콜렛, 바이스척 핸들, 후크 렌치, 받침편 등이 있습니다. 보조 공구로 망치, 줄, 밴드소, 측정 기기 등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불량품 또는 불용자재 등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이기 쉬운데요. 이러한 부품들은 생산 현장의 생산성을 약화시킵니다.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은 정비를 해두고 필요 없는 물건은 작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깨끗하게 수납하여 언제든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장비 정기 점검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책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국제 표준화 기구를 의미하며 국제 간의 규격을 통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약속을 뜻하는 약자는 무엇인가요? ISO입니다. 정답! 맞아. 기계의 마찰면에 생기는 마찰력을 줄이거나 마찰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상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절삭류. 틀렸습니다. 유상물질이라고 하니 헷갈린 듯하네요. 윤활유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용 온도의 적당한 점성을 유지할 것. 2번, 유막을 형성하지 않을 것. 3번, 열과 산화에 대한 안정도가 높은 것. 2번입니다. 정답! 나이스! 기계 가공에서 공구의 냉각과 윤활을 위해서 사용되는 액체로 기름, 기름과 물의 혼합물, 페이스트, 젤, 미스트 등이 사용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용어는 알고 있지만 설명을 들으니 어렵죠? 다음 문제입니다. 절삭류의 주된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마찰에 의한 공구의 마모 감소. 2번, 구성인선의 유도. 3번, 가공면의 녹 방지. 2번입니다. 정답! 화이팅! 다음 내용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유압 작동유는 MCT의 유압척 등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윤활유로 습동 면유에 비해 점성이 진하다. O입니다. 틀렸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습동 면유는 밀링 테이블의 구동기에 공급된다. O입니다. 정답! 나이스! 선삭이나 연삭과 같은 고속 가공의 경우에는 냉각작용이 뛰어난 지용성 절삭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X입니다. 정답! 소리 없는 환호인가요? 수분이 많을 경우 장기 내부에 녹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수분 패턴을 바라는 것이 좋다. O입니다. 틀렸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비의 유지 보수 시 유압으로 작동되는 경우는 유압 작동유를 사용하며 수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O입니다. 정답! 총 10문제 가운데 6개를 맞췄습니다. 수고했어요. 경환 학생 3차 시 문제를 풀었는데 네. 점수가 아주 좋습니다. 역시 이제 전공으로 하는 가공으로 들어가니까 많이 맞춘 것 같은데 그 이제 중에서 틀린 것만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 2번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기계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 그 베드 같은데 마찰면에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건데 이런 이제 마찰이 생기면 마찰열이 나죠. 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를 물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윤활유. 윤활. 그 엔더밀로 공작물을 가공할 때는 그 윤활유가 아니고 뭐죠? 절삭유잖아요. 예, 네. 절삭유고 기계가 구동하는 그런 구동 면회하는 거는 윤활유 쓴다. 예, 그래서 그 단순히 이제 냉각해주는 그 절삭유는 냉각 위주로 하는 거지만은 이게 이제 마찰면에 생기는 것은 마찰면에 이제 어떤 마찰열만 분산시키거나 이제 마모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이니까 그 냉각수하고 냉각유하고 윤활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데 그 기계 가공에서 이제 공구의 그 냉각을 위해서 이제 액체로 기름이나 물의 혼합, 뭐 페이스터, 젤, 미스터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아마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줄 몰라서 아마 네, 틀린 것 같은데 헷갈려요. 예, 일반적으로는 뭐 강물성유 이런 거나 석유 이런 거에 그냥 이제 물을 희석해가 쓰기 때문에 절삭유가 이리 다양한지 몰랐는데 사실은 그 공구나 혹은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냉각 절삭유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절삭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압작동유는 그 MCT의 유압척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윤활유인데 아까 나온 그 섭동유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점성이 진하다 이렇게 했어요. 네. 점성이 진한 게 점성이 진하다는 의미를 아나요? 더 끈적거리는. 오케이. 예. 그럼 그게 맞나요? 그 MCT 움직이는 그 부분이 점성이 많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섭동하는 쪽에 이게 많아야 돼요? 이건 지금 진하다를 틀리다고 한 게 답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MCT에서는 이제 그 유압으로 척들을 이제 자동으로 고정해주는 이런 걸 하는데 만약에 거기가 점성이 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위 점도가 높다 그러는데 점도가 높으면 얘를 빨리빨리 척킹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빨리 못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MCT에서는 그런 윤활유는 점도가 좀 낮고 그러니까 묽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배드 같은데 섭동유로 쓰는 거는 그 MCT의 그 윤활유보다 얘가 더 진한 거죠. 이렇게 그 점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러면 그 유압 작동유랑 네. 습동면유의 점성이 네. 다르다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 이제 유압 작동유라는 건 기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근데 실제로 이제 유압 펌프가 힘을 가해서 어떤 작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가 너무 그 점도가 높아 버리면 밀어줬는데도 이게 빨리 제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압 작동유는 점도가 좀 묽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섭동유는 만약에 묽은 걸 쓰면 다 그냥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섭동면에는 점도가 좀 높은 걸 써야 되니까 같은 윤활유라도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점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공하다 보면 구성인선이라는 게 생기죠. 네. 그래서 구성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절삭유 관계하고도 많이 생각을 해서 칩이 아주 연속형으로 잘 배출될 경우는 구성이 좀 잘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냉각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절삭할 때 어떤 절삭 조건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장비 정기 점검은 장비의 유지 관리에 있어 KS 기준에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요. 장비에서 제공하는 가공 기준이 KS에 부합하는지, 장비를 이루고 있는 부품이 KS에 맞게 제작되어 수리 시 표준 규격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를 위한 장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오래된 기계라도 높은 품질의 가공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소모품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윤활유는 기계의 마찰면에 생기는 마찰력을 줄이거나 마찰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상물질로 주로 석탄계 광물유가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질은 사용 온도의 적당한 점성을 유지할 것, 안정한 유막을 형성할 것, 열과 산화에 대해 안정도가 높을 것 등입니다. 가공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윤활유는 유압작동유와 습동면유가 있는데요. 유압작동유는 MCT의 유압척 등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윤활유로 습동면유에 비해 투명하고 점성이 다소 묽습니다. 습동면유는 말 그대로 습동면을 유지하기 위한 윤활유로 밀링 테이블의 구동계에 공급됩니다. 절삭유는 기계 가공에서 공구의 냉각과 윤활을 위해서 사용되는 액체입니다. 절삭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강사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환 학생이 무슨 작업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밀링 설비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어떤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공작물 없이 기계를 작동시켰는데요. 지금은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이제 각 부에 구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계 점검을 하는 수행 순서가 있나요? 예, 이것도 당연히 처음부터 이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이제 기계의 외관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계도 워밍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그 스핀들을 저속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 안에 있는 기름을 빼는 것인가요? 지금 이제 실제 가공에 있어서 절삭유가 필요한데 절삭유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솔로 칩을 제거하는 것인가요? 지금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장 높은 부위에 있는 칩이 이제 아래로 떨어지니까 칩부터 제거하면서 전체적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붓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칩은 이렇게 이제 붓으로 이런 홈에 끼인 것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런 청소용 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또 에어건을 이용해서 저렇게 표면에 있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처 제거하지 못한 이물질은 바람을 쏘아 제거합니다. 청소하며 칩이 손에 박힐 것 같은데요. 장갑을 끼면 안 되는 작업인가요? 아마 습관적으로 이제 장갑 사용이 위험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마 청소할 때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작업의 효율이나 품질에도 영향이 있나요? 예, 당연히 그 기계 자체 청결을 잘 유지해야만이 이제 공작물을 고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 틈새로 칩이라든가 이물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청소는 그 실제 가공 품질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방청하는 WD까지 뿌려서 이제 녹이 안 슬게 아주 완전하게 청소까지 방청까지 마친 것 같습니다. 강사님 끝났습니다. 예, 그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못지않게 아주 그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안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 방청까지 아주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계의 원활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와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수행 순서를 살펴보면 하나, 가공을 시작하기 전 장비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둘, 작업장 메인 전원을 올린 후 장비의 개별 전원을 투입합니다. 셋, 가장 느린 RPM으로 스핀들을 회전시켜 장비의 워밍업을 시행합니다. 넷, 구동부의 기계유를 공급하는데요. 다섯, 절삭유는 노즐을 한 번 열어 절삭유 수면에 떠 있을지도 모르는 기계유를 제거해줍니다. 여섯, 가공 중에는 중간중간 작업 반경 내 쌓인 칩 등을 빗자루질, 대걸레질을 통해 청소해 작업장 청결에 신경 쓰며 작업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일곱, 가공이 끝난 뒤에는 장비의 높은 곳부터 청소를 시작하여 낮은 곳으로 청소하는데요. 비산한 팁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8. 장비를 원점으로 복귀하고 베드면에 기계유를 발라 녹쓰는 것을 예방하고 메인 전원을 차단하면 됩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작업 일지로서 네. 그날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작성하는 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매일매일의 기록으로서 실제 이제 회사에서 작업하는 사람들로서는 이제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되니까 꼭 그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이것은 이제 필히 작성해서 이제 결제까지 받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작업한 도면을 놓고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작업명 오늘 한 작업명이 뭐냐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범용 요철 맞춤이네 작품명이 네. 요철 맞춤이라고 합니다.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작업을 하는데 어떤 설비를 사용했고 어떤 공구나 재료 등이 들어갔는지를 작성하는 안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용 설비는 범용 밀링을 썼죠. 네. 그러니까 밀링이라고. 네, 밀링이라면 그냥 뭐 범용 밀링이라고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재료는 여기에 이제 SM45C로 됐으니까 SM45C로 쓰면 되고. SM45C는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어떤 치공구를 쓰면 되는데 이제 뭐가 들어갔을까요? 바이스. 그렇죠. 바이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엔드밀, 뭐 페이스카타 이런 종류를 쓰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에 필요로 한 설비나 시공구, 뭐 재료, 기타 측정기 이런 것을 이제 다 작성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 이 작업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제 차례대로 했는지 네. 그 내용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2번 부품에 1번부터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외곽적으로 하면 4번,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작업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일단 한번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한번 해보죠. 항삭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항삭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첫 번째 2번 부품 항삭 작업 해놓고 순서를 쭉 적으면 될 것 같네요. 네. 1번, 1번,
그다음에 이제 4번, 4번, 네. 2번, 3번 이렇게 하면은 2번, 3번. 네, 같은 상황이고. 자, 이제 작업 일지를 다 작성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떤 특기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 특기 사항이니까 안전 아, 사항을 그렇죠. 적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위에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한다든가 뭐 이런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기사항이 되니까 그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처음 작성해본 작업 일지인데도 빠진 내용 없이 잘 마무리했네요. 왜 이 가공에서 뭐 다른 질문 사항은 없나요? 근데 굳이 작업 일지를 써야 하는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날 한 작업에 대한 기록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작업이 있을 때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한 며칠에 걸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중간에 작업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어떤 순서로 어떤 공구나 설비를 이용해서 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작업 일지를 처음으로 써봤죠. 네. 실제 이런 것은 사회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네. 그 작성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작업 일지는 일일 작업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작업자, 투입 시간, 가공 수량, 가공 시 특이사항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제품의 제조 원가를 파악하여 생산 관리와 판매가를 정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 파트의 작업 일지의 경우 도면 검토 및 소재 준비, 세팅, 실가공, 마무리 정리 등 준비 시간과 가공 시간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좀 더 정확한 원가 분석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가공 관련된 정보는 도면에 직접 기록하기도 합니다. 주요 카테고리는 작업 일자, 작업자, 결제란, 업무 구분, 제품명, 수량, 비고, 가공 조건, 사용 공고, 가공 시간, 특이 사항, 업무 인수인계입니다. 네, 써야 될 것 같아요. 작업 일지를 쓰면서 보니까 제가 작업을 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제품을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마다 다른 특성이 있어서 작업 일지를 쓰면 그에 따른 가공 방법이나 그런 게 달라서 보면서 비교할 수 있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계라는 것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그 온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좀 낮은 온도에서 기계의 어떤 정밀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된 상태, 뭐 우리가 말하는 표준 온도인 20도 정도 이제 이렇게 워밍업이 돼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간 상태하고 실제 가공에서의 그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계든 이제 자기가 쓰는 거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새로운 기계를 쓸 때도 항상 그런 워밍업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눈금 그 컬러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작업부터 하려고 하다가는 이제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요인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불량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몇 가지들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